회사의 갑질, 직장 갑질 그동안에 뭐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었죠. 네. 어떻게 회사 안에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던 사례들이 많았지만 정작 법으로 처벌은 어려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직장 내 갑질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된다. 정확한 법은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네. 그러니까 학교폭력처럼 이런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 법 조항이 생겼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범주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게 오랜 토론이 이루어졌었던 부분인데 네. 일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저 세 있고요. 가지가 다 충족돼야지만 이 법에 저촉되는 거죠. 네. 네. 하지만 이것은 해석상 조금 더 그러겠네요.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데 결국 네. 우리 법원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모든 기업은 이걸 반영해서 취업 규칙도 바꿔야 되고요. 네. 이 취업 규칙을 신고해야 되고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큰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매우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이걸 개정하는데 반대의 목소리도 있긴 만약에 했습니다. 제가 방송 사고가 크게 난 우리 스태프분에게 뭐 이런 분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뭐 스튜디오 뒤에 서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게 처벌됩니까? 네, 그거는 처벌될 여지가 저는 그런 있습니다. 권한이 왜냐하면 없으면 저는 그냥 앵커고 정당한 이유가 팀장도 있다고 부장도 하더라도 아니어서. 체벌이나 네. 징계는 적정한 수준으로 인권을 배려하면서 이루어지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체벌 행위는 좀 금지돼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말씀하신 들고요. 것처럼 벽에 서 있어 그러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거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얼마든지 거기 처벌받을 때문에, 수 있다. 예, 이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있는 것이고요. 법 조항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예, 대표적인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네. 이 승진이나 보상에 대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 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휴가나 병가,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 네. 그리고 사적 신부름 많이 시키죠. 네. 개인적인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아예 일을 주지 않는 것도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당연히 따돌림이나 욕설이라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음주나 흡연을 강요하는 이 좀 강압적인 회식도 괴롭힘의 범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있어 왔던 건데요. 자, 이 업무 범위를 넘어서 허드렛 일을 지킨다. 생각을 네. 해보세요. 과거 같으면 저 신입사원 때 이거 담배 좀 사와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허드렛 일이죠. 혹은 또 여성 직원분에게 커피 좀 타오세요. 네. 이것도 허드렛 일, 업무 외적인 걸 시키는 거예요. 또는 이런 말도 이 정신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는 게 꼭 욕설은 당연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지만 네. 아니 일을 이렇게 해놓고 밥이 넘어가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또는 본인이 없는 데서 뒷담화를 네. 통해서 그 사람에게 모욕감을 줘도 이 네. 나쁜 소문을 평판을 퍼뜨려도 문제가 되고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대목이 많은데 아까 업무상 실수를 저질러서 징계받아 마땅하면 사규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아야지 개인적인 체벌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체벌이라든지 욕설 같은 건 사실 기존의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기억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5년차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네, 새로운 부서로 이동한 지 12일 만에 일어난 일인데 네. 커피 타다가 혼나고요. 네. 너무 서럽고.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이랬다. 오늘은 나 화장실 한 번도 못 가고 이랬어. 이 병원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로 자꾸 일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유서에 우리 병원 사람들 아예 조문을 못 오게 해달라. 네. 맞아.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호텔에서는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괴롭힘이 문제가 됐는데요. 인턴 직원 상대로. 매뉴얼이 조금 어긋나게 되면은 이제 깜지라는 거를 써요. 팔자걸음으로 걸었다고 깜지를 썼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지면 허벅지를 맞게 한다던가 저희도 이제 이겨서 때리려고 하게 하면은 이제 그러는 거죠. 너네 그럼 실습 인정 안 해줄 건데 괜찮아? 그냥 진짜 채찍질 하듯이 때렸었어요. 한 명은 아예 팔쪽 피멍 엄청 들어가지고
실습생들끼리 떠들었다는 이유로 입에 행주 물리고요. 테이블을 닦게 했다는데요.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될 줄 알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시끄럽다고 이제 그 힘을 닦을 린넨을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입에 물려서 앉혀가지고 닦게 시키시고. 시끄럽다고 린넨, 그 행주 같은 행주. 거를 입에 물리고 그걸로 닦게 하면 만약에 저 일이 저 때 말고 내일 발생했다면 그 가해자는 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까? 요번에 조금 이게 한계로 지적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의는 생겼는데 법 문항은 생겼는데 네. 이걸 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사용자의 처벌 규정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네. 형사처벌 규정으로 현재 들어온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는데 사주가 경영주가 오히려 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을 때만 형사처벌을 하게 되어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적절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 사주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한 측면은 있지만 실제 행위를 하고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용주에 대한 형사처벌 그 조항은 좀 빠져 있어서 이거는 네. 개선돼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런 괴롭힘은 형법의 영역에서 이제 처벌할 수 있거나 처벌 못하거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범주에 대한 해석이 좀 기준이 명확하게 생길 때는 네. 이건 역시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들어오더라도 법적 명확성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사례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든지 하면 그 사주를 처벌할 수 있지만 네. 그 가해자를 이 법이 처벌하는 조항은 아직 없다. 네, 가해자는 개별적으로 이제 피해를 네. 입은 직원이 고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셨지만 모 기업의 회장이 뭐 머리를 염색을 시키고 네.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을 못 가게 하고 네. 벌주를 주고 이랬던 것처럼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에 이것을 직장 내에서 덮을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항공사들 선후배 간의 위계가 세기로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 피해 한번 들어보시죠. 밥 먹을 때 따라 나오고 술 먹을 때 따라 나오고 선배님 쇼핑할 때 따라 나와서 짐 들어주고 자기가 이거 오기 싫으니까 누구시 와서 한번 입어봐 누구시 한번 신어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비서도 아니고 하녀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됐어요. 공황장애 우울증에 대인 기피증에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그때 그냥 생각한 게 아, 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들끼리는 삼색이라 그러거든요. 삼색이 다 챙겨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행 전날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비행 가기 전에 눈물부터 나는 거는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후배한테는 좋은 점수를 주고 그게 결국 인사 평가에 반영이 돼서 선배님을 이기면이 내가 회사를 신고하는 이사를 내가 나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계셨어요. 자, 다행히 근데 이번 법 개정으로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집단 어떤 지속적인 갑질, 괴롭힘으로 내가 산재 정신과 진단서를 끊어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해졌다고요? 산재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집단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심리 치료, 네. 아까 공황장애, 우울, 불안 이런 거 오죠. 네.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이 들어가겠죠. 혹은 신체적인 질병이나 질환으로도 네. 이 집단 내 괴롭힘이 연결된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이 앞으로는 다 산재 처리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도 저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고. 그러니까 뭐 네.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강요죄 이런 게 성립하면 이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는 뭐 이제 기존에 있는 예, 법으로.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제 회사에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직장 내 갑질이 존재했다라고 증명이 되고 사실 조사를 즉시 하게끔 이 법이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조치, 이 인사 부도를 이송을 네. 해준다거나 유급으로 휴가를 준다던가 이런 피해자 보호 조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신고되면 조사하고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되면 가해자를 정근시키거나 여타의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법에선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줬을 때는 그때는 그 담당자나 사주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들어있다. 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괴롭힘 같은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뭐 녹음해놓고 녹화해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녹음, 녹취 또는 관계자의 증언, 동료나 네. 뭐 이제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증언 등이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이것이 좀 뭔가 지금까지 너무 만연하던 괴롭힘 문화가 방지되는데 일조를 좀 할 수 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렇죠.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하면 많은 사례가 이제 축적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사주에선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사용자가 같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그래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 네.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하고 인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사사건건 작은 팀 안에서라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는지 한 번 더 네. 되돌아보겠습니다. 돌아봐야죠.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박범계, 장재훈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